이직의 능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금 회사에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회사들은 유능한 인재 찾기에 혈안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이 유능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직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이직하면 안 되는데도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이직을 꿈꾸다가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직은 꿈도 꾸지 말고 다니던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입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직하면 안 됩니다. 이직하는 순간 본인들의 특징을 전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들은 어디 가든 말이 먼저 없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말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경우가 많고요. 달변인데다가 논리적이기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실행으로 들어가면 다른 팀원이나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어려운 일을 회피한 채 나중에 공만 차지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회사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에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인맥을 통해서 널리 퍼뜨리고 회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확산시킵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쉽게 설득당하죠. 이런 사람들은 처세술에 능하기 때문에 대개 경영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인맥을 구축하고 잘 활용할 수 있기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대신 그럴 경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직을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회사 내에서는 이직자에게 적대적이거나 능력을 시험해보려는 분위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과정을 잘 견디는 것도 사실 이직자의 능력인데요.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인맥도 없고 또 말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서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장기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받아야 하는데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살아남기 힘들 수밖에요.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밖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이 최고인 줄 알죠. 우물안 개구리형은 자존감만 하늘을 찌릅니다. 회사 내의 사정은 빠삭하지만 회사 밖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 부하 직원이 최신 트렌드나 지식을 알려줘도 직위로 찍어 누르기 일쑤죠. 이들의 이력서를 보면 화려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미룬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과대평가하기에 능력은 실제보다 많이 못 미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면접할 때에도 본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관심 없고 연봉과 대우를 먼저 따지는 것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대기업 출신의 우물안 개구리형이 중소기업에 가서 임원으로 일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소기업에서 비싼 연봉을 주고 대기업 출신을 뽑는 이유는 대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형들은 이러한 목적을 망각하고 일이 안 되면 회사나 부하 직원 책임으로 돌려버리죠. 그러한 행동이 본인의 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는 자각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툭하면 왕년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를 반복하며 과거의 실적을 부풀려서 자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우물안 개구리형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까지 이룬 성과들을 모아서 각 프로젝트별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본인이 참여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평가한 결과와 평소의 기억 차이가 많다면 우물안 개구리형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실제 능력과 인식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받던 연봉도 끊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이직을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갖춘 셈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건 여전히 불안하죠.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시장 평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당신 회사와 경쟁하는 다른 회사나 혹은 규모가 훨씬 더 큰 회사에서 여러분 직급을 구하는 조건을 보면 됩니다. 본인이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보고 연봉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 회사의 연봉이 지금 연봉보다 높다면 여러분은 헐값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그 회사의 연봉이 낮다면 여러분 회사는 무척이나 좋은 회사인 거죠. 재직 중이 아니라면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또 원하는 연봉 수준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단 한 건의 연락도 없다?
그러면 당신 능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능력을 시장 기준에 맞춰야 취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찾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연봉을 받는 직위의 조건을 보고 그것들을 다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도 앞으로는 점차 유연하게 변할 게 확실합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 또 재택근무의 경험을 통한 직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조직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특성이 다 결합하면 어떤 특정한 회사 한 곳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거래처들과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예상이 맞다면 회사에서 주는 연봉에 만족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시장 기대 수준과 비교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타의에 의한 강제적인 이직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능력치를 올려서 더 높은,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며 이직해서 그동안 노력한 대가를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